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제 갤러리 팜의 안티카호스입니다. 오늘은 1월 며칠일까요? 오늘 1월 10일인가요? 안티카호스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지 39번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날짜는 잊어먹어도 제가 몇 번째인가는 안 잊어먹어요. 근데 날짜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1월 10일이고 안티카호스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지 39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 다른 지방은 저기 이쪽 강원도 쪽이랑 눈이 많이 왔었나 봐요. 근데 이쪽은 이제 눈은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은 했었죠. 눈이 오면은 뭐 경치는 좋겠지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눈은 그닥 반갑지 않은, 근데 그 강우량이 좀 적으면 이제 강설량하고 강우량하고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 대신 비가 오면 물량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눈보다는 비가.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저도 굉장히 네, 눈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퍼플님이시구나. 퍼플님 요새 1등으로 오늘은 어디 안 가셨어요? 나 우리 눈말님인 줄 알았네. 제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1등입니다. 예. 39번째예요. 벌써. 내일은 40번째입니다. 하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날씨도 좀 따뜻했고, 저도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무슨 특별한 일 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또 전주에서 아는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놀고, 그랬어요. 마음 편하게 놀고 점심 먹고 이제 뭐 하여튼 특별한 일 없이 마음 편히 지냈던 날인 것 같아요. 근다고 해서 뭐 제가 오늘 놀아야지 하고 맘 먹고 논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특별한 일은 없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화목금만.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안 가시는군요. 아무튼 제일로 부러운 일인입니다. 우리 퍼플님 진짜로 너무너무 재밌게 사시고 하여튼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퍼플님을 좀 만족시켜 주려고 내가 크로마키 천을 흰색을 샀어요. 흰색을 샀는데 이 크로마키에 흰색 천을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괜히 파란색 건드렸다가 이거 맞추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둔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 컴퓨터 상에서 그 크로마키를 치면은 색이 쭉 나오거든요. 빨간색, 주황색, 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데 흰색이 없어요. 크로마키 천은 흰색도 나오고 검정색도 나오는데 흰색 천을 맞추는 게 없어요. 그래서 흰색 천을 제가 사가지고 걸었다가 맞추는 게 없어갖고 안 나와요. 뒤에 그림이. 그래서 검정색 같이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검정색도 없더라고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요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셔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꽃이 피면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 꽃을 심지 않을 때 초록색에다가 보라색을 한번 띄워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도
보라색 꽃이 많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섭섭해요. 왜 그러냐면 보라색을 제가 많이 찍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을 제가 심잖아요. 주로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녹색으로 크로마키 천을 해버리면은 얘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노란 꽃은요 백합이에요. 저희 집에 백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역시 그 꽃은 빨간색, 노란색 얘네들이 이쁘더라고요. 백합이 노랑 백합이 이게 키가 큰 백합이 아니고 키가 이 작은 편에 속하는 그 나리를 개량한 그런 백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좀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란색이 굉장히 화사하고 예뻐요. 근데 백합은 제가 먼저 번에 이제 튤립을 설명을 드렸는데 튤립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왜냐면은 12월 달에 심어가지고 이제 4월 달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얘를 7월, 6월 말경에 캐야 되는데 4월 달에 꽃이 피었다가 5월, 6월을 두 달을 아주 안 이쁜 상태에서 그 꼴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잎이 그대로 꽃이 진 상태에서 꽃대만 자르고 잎은 놔둬야 밑에 구가 크거든요. 근데 이 백합은 캘 필요가 없어요. 백합은 꽃이 피고 나서 그냥 안 캐놓고 그대로 월동이 돼요. 그래서 이 정원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캐기도 힘들거니와 다시 또 심고 하려면은 일이 많아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캐가지고 여름 동안에 보관을 잘해야지. 보관을 잘 못하면 또 이제 썩거나 마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백합은 꽃이 피고 나서 제가 꽃대는 잘 안 잘라요. 이렇게 긴 거는 그대로 놔둬야 개를 모체로 해서 밑에 구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올해 한 대였으면 내년에는 뭐 3대, 4대, 5대 막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렇게 그러다가 한 3, 4년 만에 이제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심어요. 널찍하니 심어놓으면 따로따로 심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또 번식을 하고 그렇게 번식만 하는 것이지 얘네들은 해마다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효자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합도 이제 나리가 있고 백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제 나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주황색 키 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니 박정란님. 제가 이제 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꽃을 키운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 게 다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학문적인 것은 아니고. 아, 예, 감사합니다. 이용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노영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백합은, 되게 이제 종류가 지금은 유럽에서 백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역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키우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합은 나리 종류가 있고 나리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키 커가지고 주황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찍어진 거 참나리 그거를 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키가 작은 나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빨간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그래서 진짜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권명훈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저희는 막 꽃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제 막 꽃 시장이 쭉 있으면은 새로운 꽃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야생화들은 이제 월동이 잘 되잖아요. 이제 근데 야생화가 아니고 이제 일반 화초류는 또 월동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럽 종들이 대부분 월동이 잘 되면서 꽃이 화려하고 예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제가 아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용 꽃을 이제 많이 심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심을 수는 없잖아요. 정원에 화려한 꽃도 있고 정말 수수한 야생화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골고루 좀 심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들을 사다 심는데 구근류를 갖다 심는 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편해요. 그냥 그대로 꽃이 지면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또 꽃이 나오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꽃이 피고 그런 종류가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하류도 단연생이 있고 1년생이 있는데 1년생이 대부분 올해 한 해만 피고 죽는 애들이 개화 기간이 길어요. 초하류는. 초하류라고 해서 무조건 단연생을 사면은 올해도 피고 내년에도 피고 내후년에도 피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대부분 개화 기간이 짧아요. 짧은데 1년생 뭐 사계 국화라든지 땅에 이렇게 쫙 깔려서 피는 보라색으로 피는 걔는 이른 봄부터 아주 눈 올 때까지 피어요. 그리고 1년 살고 죽는 거예요. 내년에 또 사다 심어야 돼요. 내년에 한번 사다 심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포트로 몇 개만 사다가 이렇게 넓게 심어 놓으면 쭉 퍼지면서 꽃이 그렇게 예쁘게 펴요. 그래서 실제로 개화 기간이 긴 것은 1년생이 개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키우다 보면은 내 비유에 매년 피면서 개화 기간도 길면서 월동도 잘 되면서 그런 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단 같은 거 있잖아요. 목단이 굉장히 꽃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게 목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작약.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초하류는 아니고 꽃나무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교목이라는 것은 키가 굉장히 큰 나무, 그 다음에 관목은 키가 비교적 중간 정도 되는 나무, 그 다음에 꽃이 피는 나무는 꽃나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런 풀 종류에서 꽃이 피는 것들은 초하류, 그 다음에 아주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지피식물,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냥 할 때. 근데 이 교목이 너무 많으면 이제 원래 그 옛날 그 어른들이 하는 그 풍수적인 이야기로 우리 지붕보다 나무가 더 크면 나무가 그 주인을 지배를 한다고 해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나무가 아주 뭐 몇만 평 되는 몇만 평이나 몇천 평 되는 정원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키가 너무 큰 나무는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교목은 이명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철사공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큰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은 주인이 약간 눌리는 그런 기운을 느껴요. 그래서 너무 큰 나무는 좋지 않고 막 너무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도 일반 집, 가정집 정원에 심어 놓으면 그닥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보다는 더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방 안에도 거실에도 있잖아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더 키가 큰 꽃을 심어 놓으면은 그 나무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정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나무보다는 우리가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좋은 그런 나무를 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초화료 중에서는 이제 이런 구근 종류, 구근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봄에 아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봄에 아주 일찍 피는 크로커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튤립, 백합, 아무튼 구근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작약도 유럽에서 들여갖고 굉장히 화려한 작약이 많이 들어오고 수선화도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수선화도 굉장히 가성비 좋고 좋은 꽃이에요. 왜냐면은 수선화도 안 캐도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걔가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언젠가 한번 일시적으로 캐갖고 쫙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도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담벼락 밑에 수선화 있고 어떤 집에 가도 노란색 수선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선화 종류가 워낙에 많고 유럽에서 들여온 애들은 꽃도 되게 크고 이쁜데 비싸요. 저는 수선화가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정원이 넓기 때문에 너무 비싼 꽃은 안 심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지간히 적당히 월동 잘 되고 적당히 다년생이고 그냥 적당히 적당한 것만 심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꽃을 그렇게 많이 사지 3년 동안 정말 우리 아저씨가 택배 상자만 보면은 질색팔색을 할 정도로 꽃을 많이 샀었어요. 제가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꽃을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도 이제 조금씩만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하게 채워졌어요, 정원이. 그래서 누가 와도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도로 동네 도로의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시는 분들 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셔요. 구경 좀 해도 되냐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할 정도는 제가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계절 3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는 꽃이 있는 전북 김제예요. 저희는 집이 전북 김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려주시면 돼요. 쭉 하여튼 그런데 또 이제 계절마다 또 꽃이 달라요. 봄에 피는 꽃은 개화 기간이 짧아요. 비교적 봄에 피는 꽃들은 개화 기간이 짧고 여름에 피는 꽃들이 개화 기간이 또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름에 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름에는 주로 이제 봄에는 핑크하고 노란색 꽃이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운데 오히려 이열치열로 빨간색 꽃이 많습니다. 여름에 정열적으로 빨갛게 피는 꽃들이 많고요. 이제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거. 백일홍도 이제 그전에는 핑크나 연핑크나 그다음에 보라 이 정도 있는데 지금은 뭐 다이너마이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빨간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정원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월동에 강하고 꽃이 오래 피고 색깔이 예쁘고 그런 꽃들을 개발해 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한참 생각해야 돼. 동강 날다람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해마다 그렇게 새로운 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해마다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원이 넓다고는 저희 정원만 하우스 이런 거 다 빼고 딱 정원만 1000평이거든요.
정원만 1000평인데 제가 그 정원을 다 정말 빈틈없이 다 메꿔놨는데 내년에 또 사고 싶은 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을 그렇게 샀거든요. 다육을 사고 또 사고 끊임없이 사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원도 지금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1년생 꽃을 심을 곳은 남겨 놓는 편이죠. 1년생 꽃을 사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것이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이 예쁘고 그래서 뭐 답은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가 그냥 심으면 돼요. 그리고 굳이 꽃을 사지 않더라도 지금은 교환도 많이 해요. 없는 집에서 갖다 주고 가져오고 그렇게 서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정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서 뒤에는 백합인데 백합이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노란색 있고 주황색 있고 뭐 핑크 있고 막 여러 가지 색깔들이 빨간색 있고 아주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아주 빨간색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노란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노란색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저희 집에 청아 쑥부쟁이라는 꽃이 있어요. 청아 쑥부쟁이라는 꽃이 쑥부쟁이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약간 들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쑥부쟁이가 울릉도에서 나오는 쑥부쟁이 있잖아요. 근데 꽃이에요. 꽃이 하나 있으면 안 이뻐요. 모여 있으면 이 보라색인데 청보라색이에요. 투톤. 청색하고 보라색이 섞여 있는 적인데 아마 퍼플님 그 꽃이 저희 한 40m? 40m는 안 되나? 한 30m 되는 길에 아주 그게 쫙 펴 있어요. 화단 가에 제가 쫙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향기가 좋고 벌들이 아주 말도 못해요. 저희 집은 식물의 왕국이기도 하지만 곤충의 왕국이기도 해요. 벌, 나비, 새. 제가 타샤투더까지는 아니어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인가 네 벌써 재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세종시로 다니면서 여기서 세종시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세종시까지 제가 다니면서 정원 교육을 받았어요. 정원 교육을 세종시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한테 정원 교육을 하는데 반은 이론 교육을 하고 반은 실습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당첨돼가지고 세종시 사람이 아니어도 몇 명은 외지 사람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정원 교육, 정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정원을 가꾼 지는 3년 됐지만 그 전부터 꽃은 갖다가 계속 심어 놨었거든요. 그래갖고 정원을 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사다가 계속해서 투자만 많이 했어요. 네, 순식간에 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냥 뭘 또 그렇게 맛있는 그냥 찌개를 하셔가지고 그냥 사람 침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날이면 날마다. 아, 그래요? 김제 태어난 곳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명숙님. 근데 멀리 사셔요, 근데. 아, 그러시구나. 제가 못 봤네. 아, 김제는 태어난 곳이에요. 저는 부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옆에 여기서 한 20분 정도 가면 부안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아가씨 때 김제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남편을 만나서 제가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38년째 김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제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죠. 김제가. 우리가 아리랑을 보면은 그 군산, 일본 일제강점시대에 군산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다 실어갔잖아요. 그게 죽산이 지금 아리랑의 배경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아주 정말 지평선이라는 말이 뭔 바닷가에 가면은 수평선이 있는데 김제에는 땅이 바다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평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제가 지평선의 고장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광활 같은 데 가서 우리 순식간에 순이님이 살고 있는 광활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이 하늘과 이 땅이 그래서 끝없는 그런 벼가 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벼농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벼농사 말고 이제 콩농사 또 죽산 우리 경이로운 대창님이 사는 죽산 거기는 이제 콩농사 주산지가 됐어요. 콩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벼농사 짓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김제는 옛날부터 우리가 쌀을 구경하지 못했을 때부터 김제 사람들은 쌀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제 사람들이 조금 옛날에 지금 아니고 한 80년 90년대 그때만 해도 조금 게을르다고 해야 되나? 안일하게 살았어요. 노랑 백합이에요. 안일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쌀만 있으면 뭐든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쌀값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김제 사람들이 이제야 이제 막 다른 작목을 찾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안도 들판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들판이 꽤 있는데 거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오히려 더 풍족하죠. 박문수 어사가 생거 부안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서는 부안에서 살고 생거 진천에 뺏겼는데 저기를 원래 박문수 어사가 와서 생거 부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후 순창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뭐 사후 또 어디라고도 하더라고요. 다 각자 지역마다. 근데 부안은 그렇게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생활력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농사 질 때는 농사 짓고 농사를 안 질 때는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캐서 팔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김제 사람들은 쌀이 많고 농사를 몇 필지죠? 10필지. 10필지면 12,000평이에요. 12,000평은 김제에서는 정말 뭐 그렇게 농사를 많다고는 안 해요. 여기는 뭐 보통 50필지, 60필지 막 그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직불금을 1억 이상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김제는 뭐 가다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끝도 없이 논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산이라고는 저기 금산사 전주 쪽에 있는 금산사밖에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1년 내 가야 홍수 없고 홍수 안 나요. 여기는 한 번도 물 피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태풍 없고 그런 피해를 없는 게 아니라 그런 피해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다가 김제뿐이라고 해서 제가 좀 김제 자랑을 좀 했네요. 김제 자랑도 한 번씩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8년째 시집 와서 김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김제평야는 정말 알아주죠. 강원도 분들이 그 전에 이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철원 평야도 되게 크잖아요. 강원도 쌀의 6분의 1이 나오는 곳이 철원이에요. 강원도 그 많은 시군의 전체적인 쌀 수확량의 6분의 1이 나오는 제가 80년도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 분들이 예. 구룡영국화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 나이가 돼서도 이쁘다고 하면 좋네. 좋아야죠. 음, 음, 강원도 분들이 한번 김제로 이렇게 견학을 오셨대요. 견학을 오셨는데 너무너무 가도 평야가 있어서 정말 놀랬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재미는 없어요. 가도 들판만 있으니까 평평한 들판만 나오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살기는 굉장히 좋은 김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서 익산도 20분, 전주도 20분, 군산도 20분, 부안도 20분, 20분 거리에 거의 다 있어요. 정읍은 한 35분 내지 40분 정도 걸리고 그렇게 5개 시군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의 다 20분 거리예요. 그래서 아주 살기가 좋아요. 대신 제가 그렇게 품위 있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40년. 20살 때 들어가서 60살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품위 있게는 그닥 못 살았죠. 근데 이제 제가 퇴직을 하고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품위 있게 살아야지.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는 치열하니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제가 퇴직을 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는 거, 고정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거, 날마다 출근에 대한 부담감이 일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출근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침에 우리 뱃사공님이 하는 방송을 우리 순식간에 순이님 끝나고 뱃사공님이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 20분 정도까지는 이불 속에서 제가 들어요. 봐요. 이불 속에서 보다가 일어나서 제가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거든요. 점점 아이,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검정색, 파랑색, 이제 녹색 그런 옷이 많은데 이게 이제 크로마키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옷을 입다 보니까 그러나 봅니다. 이것도 다 퇴직 후에 산 옷입니다. 예.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40년 동안에 아이 둘을 낳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출산 휴가가 2달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처럼 휴직도 없었고, 휴직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지금처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 친정엄마가 와서 아이를 봐줬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제가 웃음이 더 늘었어요. 원래 제가 좀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근데 잘 웃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웃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정말 그 좋은 기운이, 이 엔돌핀이 확 돌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상품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39번째잖아요. 31번째부터 내일 40번째까지 가장 많이 들어와서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한테 이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선물, 이거 매혹의 창이라는 다육인데요. 이게 매혹의 창 중에서도 헬리아라는 창이에요. 이렇게 지금 빨개 썼는데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두고 그 사이에 이 새끼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새끼가 자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꽃대하고 자구하고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얘는 분명히 꽃대가 아니고 자구입니다. 새끼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하나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얘는 새끼인지 꽃인지 아직은 구분이 안 갑니다. 예, 매혹의 창이라는, 그러니까 다육 중에서 이제 이런 종류들은 이제 프릴이라고 해요. 프릴 종류가 있고, 이런 매혹의 창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둘레아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월시아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분류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딱 이름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매혹의 창이라고 해요. 정말 얘는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정말 매혹적이에요. 정말 빠져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육을 하시는 분들은 예쁘잖아요. 이런 애들, 이제 제가 이제 프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즘이 이 색깔이, 실제 색깔이 이보다 훨씬 더 예쁜데 이 색깔이 안 나와요, 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색깔보다는 훨씬 예뻐요, 얘네들이. 근데 이렇게 프릴처럼, 우리 여자들 프릴 스커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릴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매혹의 창이라고 하는데 왜 창인가 했더니 우리 눈말님이 여기 끝이 뾰족뾰족해서 창이라고 하는갑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고, 이제 두둘레아 종류는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두둘레아 종류는 이제 있어요. 걔네들은 겨울에 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애들이 또 있어요. 하월시아가 또 따로 있고, 제가 이제 저희, 다육 밭에 가서 제가 이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류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이 점점 하월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런 하월시아 종류들은 얘네들은 주로 햇빛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햇빛을 보지 않고 그늘에서 크는 애들이에요. 하월시아 종류들은 오히려 또 다육이라고 전부 다 햇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늘이 더 잘 크는 애들이서 햇빛에 내놓으면 타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은 제가 이제 머지않아 밤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낮에는 몇 번 했는데 낮에는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하월시아라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를 키워요. 근데 이런 종류는 되게 예뻐요. 그냥 이 자체가 예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잎이 시드는 것을 이제 하엽이라고 하거든요. 하엽이, 얘네들이 잎이 시들어요. 그런 게 많아. 그러면은 얘네들 계속해서 따줘야 돼.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서 얘네들은 예쁜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요런 애들 많이 키워요. 요런 애들 많이 키우고, 이제 두 번째, 이 창에 눈을 떴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헤어나기 힘들어요. 이 창에 눈을 뜨면은 창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격대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육 중에서 이보다 훨씬 작은 게 5억짜리도 있어요. 5억짜리도 있어요. 귀한 금.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창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둘레아 종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두둘레아가 그전에는 걔네들 잘 눈에 안 띄요. 그러다가 두둘레아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하월시아까지 눈을 뜨면 그 사람은 이제 거의 다육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월시아는 웬만하신 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예쁘지 않아. 근데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예. 그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애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 종류들이 창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종보다는 이제 교배종이 굉장히 많아요. 교배를 해서 더 예쁘게 만드는 거죠. 예쁘고 강하게 만들지만 저는
교배종은 잘 사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다육이를 잘 안 사요. 옛날에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퇴직도 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안 삽니다. 안 사고 지금 있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 그 이 창 종류들이 번식이 꽤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상품으로 가격 알려드릴까요? 이해 가격? 얘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팔아요, 저희. 예. 예. 매력에 빠져요. 굉장히 다육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힐링 포인트가 있어요. 힐링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심으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육을 심는데 특별한 거는 예. 안티카님은 사랑이 많아요. 예. 제가 손이 좀 큰 편이죠. 제가 손이 좀 큰데 저는 직장 생활을 제가 오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받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박의원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지금 송연자님이 뭐였대? 뭐였지? 송연자님이 진안사시죠? 마이산 펭귄님이시죠? 맞으시죠? 송연자님 마이산 펭귄님이시죠?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적였는데 그 뒤로 안 들어오셔가지고 큰집 맏며느리여가지고 제가 그리고 그러기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제가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퍼주는 인생을 사는 게 제가 지금부터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웃을까요? 그냥 웃어요. 송연자님이 마이산 펭귄님이 아니셨던가요? 기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송연자님? 또 저기 하네. 그냥 이렇게 퍼주는, 맞죠? 예. 그냥 퍼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퍼줄 수 있는 게 가장 자유롭게 제가 가장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박정라님이 지금 의원님이세요? 진안 의원님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다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육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육을 선물을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다육을 선물을 많이 해요. 선물을 주로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치유노 외원고유 회원이나 어디를 가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원 사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치유농업 외원고유 회원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우리 강소농 다른 농부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회만 있으면 이제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수원시 의원님, 예, 그러시군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은 이제 다육을 심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육이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심으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제가 이 다육을 가져왔어요. 이 다육은
미니 염자라는 다육이에요. 우리 퍼플님 맨 처음에 그 상품 나가셨잖아요. 그 다육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퍼플님이 가져가신 것은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는 다육이고, 이 다육은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지금부터 물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 염자인데, 옛날에 염자라고 하는 이런 다육이, 이파리가 이보다 훨씬 더 큰 다육이가 시골집 가면 거의 있더라고요. 염자는 왜 그러냐면 하나 뚝 끊어다가 그냥 옛날 어르신들도 그냥 심어놨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하고 플라스틱 큰 화분에다가 심어서 밖에다가 마당에다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마루 쪽으로 들여다 놓는, 예, 미니 염자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크니까 이렇게 미니로 개발을 했어요. 미니로 개발을 했는데, 미니로 개발을 하니까 이 물도 훨씬 잘 들고 예뻐요, 모양이. 그래서 이제 미니 염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밑에 쪽에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을 잘라서 심어도 크기는 해요. 근데 지금 자르면 클라면 얘네가 어느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잘라서 심으면, 요 정도 됐을 때 잘라서 심으면 잘 크는데요. 요 정도는 나중에는 결국은 잘라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크면은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데, 아, 무법자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늦으셨네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지금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놔둔 상태에서 얘네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컸을 때 여기를 밑에를 잘라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흙에다 묻어놓으면 나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식을 시킬 때 너무 작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얘를 잘라서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왜냐면 지금 얘가 엄마 젖을 좀 먹어야 돼. 먹고 커야 돼. 그냥 저 혼자 크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이나 얘들도 밖으로 내보낼 때, 야생 내보낼 때 엄마가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잖아요. 우리가 애들도 20살 돼야 대학교 들어가야 내보내잖아요. 그렇듯이 얘네들도 어느 정도 좀 키워가지고 잘라서 심어야 더 수월하게 커요. 잘 커요. 지금도 이렇게 이 작은 애들 심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크기가 힘들어. 저 혼자 크기가. 그래서 일단 얘를 심는데, 제가 이제 다시 또 안 보신 분들이 계셔서,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뿌리 없는 애들을 잘라서 흙에다 묻어놓은 애들이에요.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애들인데 잔뿌리가 정말 예쁘게 잘났어요. 이렇게 큰 아주 굵은 뿌리는 없어요.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잔뿌리가 아주 잘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뿌리는 다육은 반드시 흙을 털어서 심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흙 있는 이 화분에서 옮겨 심을 때 흙 있는 상태로 심으시지 말고 흙을 다 털어서 심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얘네가 흙 제대로 뿌리를 뻗어서 잘 살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한번 공기를 얘네가 산소하고 접하면 얘네는 죽어요. 얘네는 죽지만 얘를 모토로 해가지고 잔뿌리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잔뿌리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심어줍니다. 자, 이렇게 심어주고 이제 심어줬는데 키가 너무 크잖아요. 얘네가 이제 이 마사로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사로 좀 눌러주고 물을 한번 주면은 정착이 돼가지고 얘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흙이 말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조금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이 밑에다가 이렇게만 놔두면은 너무 이렇게 약간 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심어줄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심어줄 건데 되게 예쁘죠? 이 하나가 이렇게 다 꽃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꽃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박춘영님, 반갑습니다.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다 꽃이라서 꽃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가 원래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 밑에 막 나오죠. 이게 지금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번식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부로 자르지 마시고 놓아뒀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 정말 그 옛날 엄마들 말로 정말 구물구물 나오죠.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얘네들이 이제 엄마하고 똑같은 크기로 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금방 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얘는 이름이 라울이라고 해요. 라울. 얘는 아까 미니 염자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름이 라울이에요. 제가 아마 이것은 다육집에 혹시 가셨던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꽃은 다육에서는 굉장히 흔한 꽃인데 네, 번식력이 좋아요. 좋은 것들은 좋아요. 근데 아까 뭐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들은 번식이 잘 안 되고 잘 안 살아서 비싼 거예요. 귀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희귀성이 있어서 비싼 거잖아요. 예, 라울이라는 다육입니다. 제가 심기가 좀 복잡하니까 제 앞으로 해서 심고 제가 다 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 앞쪽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예뻐요. 라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거든요. 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로 사다가 심으시면 돼요. 남들은 하나도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거니까 내가 이쁜 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예,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비싼 것을 내가 보유를 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 가치로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 옛날에 그 뭐 비싼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에 300만 원짜리 막 그런 종류 얼마 크지 않은데 그런 거 해가지고 다시 이게 얘네들은 잘라서 뿌리를 내리면 나오니까 그래갖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육테크가 다테크라고 해요. 다테크. 다육이로 재테크 한 사람들 많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이제 판매 못했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한번 팔아볼까 했더니 40년 동안 안 팔아봐서 못 팔겠더라고요. 저는 파는 거는 않고 저는 그냥 심어놓고 와서 보시라고 그냥 많은 분들한테 보시라고 하고 오면은 나눠주고 또 사가겠다고 하면은 팔고 그렇게 하지. 저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저희는 포트에 들어있으면은 얘네들을 판매할 때 이렇게 얘네들을 다 뿌리를 다 이렇게 흙을 털고 보내거든요. 제가 우리 퍼플님한테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다 화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려면 너무 힘들고 또 다시 심으려면 또 그분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셔서 사가세요. 거의 대부분이. 자, 얘도 지금 뿌리가 없는 것을 제가 심었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이 뿌리가 내렸는데 얘를 딱 끊고 심어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뿌리를 토대로 해서 잔뿌리가 생겨나면 얘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살려서 심어 봅니다. 한쪽에다가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참. 얘 이름은 러우라고 해요. 러우. 얘가요, 프릴 종류 중에서 가격도 싸요. 얘는. 러우라는 게 가격도 싼데, 예, 길어도 뿌리가 내리죠. 가격도 싼데, 굉장히 예뻐요. 가성비 좋고. 예, 정말 예쁜 애예요. 강추예요, 강추. 이 라우라고 러우.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러우, 예. 이렇게 해서 배다가 심어주고 얘는 돌로 한번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키고 나서 자
이해가 있어요. 얘 되게 예쁘죠? 얘는 라울하고 비슷한데 라울보다는 훨씬 커요. 이 송이가 라울의 한 거의 5배 정도 돼요. 이제 이렇게 적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크면은 이렇게 커요. 아까 라울은 다 컸을 때 그 크기고, 얘는 오팔리나라는 꽃이에요. 오팔리나. 얘는 오팔리나라는 꽃인데 얘도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대가 저렴한데 굉장히 예뻐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색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약간 살구색 비슷한데 봄 되면은 훨씬 예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꽃입니다. 얘도. 그래서 이쪽 밑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심어요. 다육을 화분 하나에 보통 여러분들 심으실 때 하나씩 심잖아요. 하나씩 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모아 심냐면은 이제 하나씩 심으면 어느 세월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모아 심으면서 이 접시정원, DC가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접시정원을 이렇게 만드는 거. 접시정원을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다육을 모아 심을 때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키가 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다른 것을 심고, 오른쪽에는 왼쪽보다 3분의 1 정도가 작은, 키가 3분의 2 정도만 되는 것을 심고, 그 밑에다 또 심고, 이러한 약간의 법칙 아닌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좌측에다가 키가 큰 것을 심고 이렇게 심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화분이 좀 큰 게 있는데 어떤 거 하나만 심으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아. 그런 화분이 있을 때 이렇게 다육을 여러 개를 모아서 심어 놓으면은 이 나름대로 되게 예뻐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이제 커지잖아요. 커지면 하나씩 따로따로 심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많이 심어 놓습니다. 자, 얘를 보세요. 얘는 보라색이에요. 우리 그 퍼플님이 좋아하시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라는 다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은 이보다는 더 커요. 지금은 보라색이 아니고 약간의 핑크 하거든요. 얘가. 예, 근데 얘도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뻐서 제가 이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얘들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꽃 두세 개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잘한 애들이 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심어 볼게요. 이제 이 접시 정원의 특징이 뭐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이제 여백을 둬야 돼요. 항상 꽃을 심을 때는 하나씩 심는 거는 모르지만은 여러 개 심을 때는 여백을 좀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심었으니까 한번 제가 앞으로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니까 퍼플 딜라이트, 예, 퍼플 딜라이트인데 아주 매력적인 아이예요. 색깔이 투톤색이거든요.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약간 보라색, 핑크하고 보라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우리 퍼플님이 오시면은 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육은 우리 퍼플님의 이름이 들어간 다육이니까 제가 잊지 않고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혹시 김제 쪽으로 지나가시나 익산 전주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은 시내에서 멀지 않아요. 시청에서, 김제 시청에서 5분도 안 걸려요, 저희 집이.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들리셔서 페북 친구다고 하시면 제가
선물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 제 친구가 4,000명이 다 되는데 4,000명이 다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4,000명 다 드려도 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해버렸으니 드립니다. 페북 친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다육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제 방송을 4,000명 다는 안 됐어요. 몇 명 모자라요. 아, 우리 정무성님은 한번 꼭 오셔야 된다니까요. 정무성님은 드릴 게 가져갈 게 많아요. 지금 상을 몇 번이나 타셨는데 지금 제가 오시면 덤까지 플러스로 드릴 테니까 오셔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아예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제대로 보시려면은 뒤로 가기 한번 누르셔가지고 댓글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보셔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댓글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우리 집에 만약에 다육이가 있어. 그러면 그 다육이를 별로 안 이뻐. 그러면 걔네들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잘라 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키우기는 좀 그렇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애들을 잘랐다가 2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모아서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이쁜 작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서 오늘 지금 몇 가지 들어갔어요. 미니 염자, 밑에 라울, 그 다음에 러우, 오팔리나,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5가지를 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예쁘게 만들어서 진짜 얘네들 뭐 하나하나 따지면 가격이 그닥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가격대도 확 올라가고 내 만족도가 정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하나하나 심어 놓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심어 놨을 때 훨씬 더 잘 팔려요. 오셔가지고 이거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심으셨잖아요. 다른 일반 식물들은 이렇게 심으셨으면 바로 물을 주시죠. 얘는 바로 물 주면 안 돼요. 적어도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2주 후에 물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얘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옮겨 심고 싶다 그러면 물을 2주 정도 굶긴 다음에 옮겨 심으셔야 돼요. 물을 주고 나서 이거를 뽑아서 심으면은요, 얘네들 이게 짱짱해져 갖고 뚝뚝뚝 다 끊어져요. 그래서 바로 심으시면 안 좋아요. 안 좋고, 얘네들을 심으려면은 물을 적어도 내 집에서 내가 분갈이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다육도 마찬가지예요. 2주 정도는 물을 굶긴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라고 그랬잖아요. 물 주기 바로 직전에 분갈이를 하시는데, 바로 직전에는 하지 마시고 3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물 주고 나서 있다가 옮겨 심고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면 얘가 한 달에 한 번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굶지 않고 물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잘랐다가 2주 정도는 반드시 두었다가 심어야 돼요. 뭐 그냥 지금은 그냥 심어도 몸살은 좀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날씨가. 근데 여름에는 거의 100% 죽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반드시 분갈이를 하실 때는 물 주고 나서 2주 정도 있다가 하시고 심고 나서도 1주 내지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아주 흠뻑, 네, 흠뻑 주세요. 왜냐면 이제 이 마사가 이게 돌을 자른 거예요. 돌을 잘라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흙이 묻어 있는데 집에서 소량을 쓰실 때는 나사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얹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으니까 마사를 씻어서 쓰지를 못해요. 그냥 써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물을 줄 때 1분 정도 샤워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흙이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마사가 반짝반짝 하면서 굉장히 예뻐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물만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물 주고 나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물을 주셔요. 오늘 아침엔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미니 염자를 어디에 가셔서 교육을 받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무 이렇게 속을 판데 거기다가 예쁘게 심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름을 써붙이고 싶은데 잊어버리셨대요. 그리고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얘 이름은 미니 염자고 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물을 주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을 주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건조한 데가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따뜻하고 바람이 너무 잘 통하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얘가 물이 빨리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물을 좀 3주에나 2주나 3주에 한 번씩 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가장 안전하게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얘가 금방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을 많이 주면은 물러서 죽고 많이 주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질 않아요. 절대 안 예뻐요. 왜냐면 흙하고 물하고 얘가 닿으면 영양분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쑥쑥 큽니다. 물을 잘 주면 쑥쑥 커요. 큰 대신에 얘가 물음병도 잘 오고 잘 물러요. 이렇게 물 안 주고 짱짱하게 키우면은 잘 죽지 않아요. 이제 제가 키워본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저는 20년간 키우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키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줘도 잘만 살더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는 내 손에만 오면 다육이가 죽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밑에 배수가 잘 안 되는 흙에다가 계속 물을 주면 얘가 이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얘가 물러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결코 뭐 결단코 제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키워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물을 줬을 때 절대 물로 인해서 죽지는 않더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상품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내일이 제가 40번이에요. 40번이면 이제 벌써 10번씩 4번째 선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번까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날마다 들어오신 분 제가 선물 드리고요. 41번째부터는 또 다른 선물이 나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엄청 욕심낼 만한 다육이로 제가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잘 안 들으셨던 분들 욕심나신다면 41번째부터 매일매일 들어오십시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접해서 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심고 그 다육이로 인해서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힐링 포인트가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직장을 다닐 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억울해 미치겠는데 그건 나만 억울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날마다 사무실 가서 나 억울해, 나 억울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막 화가 나서 막 책상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관내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한테 점심때 갔어요. 예, 아우, 우리 또 정무성님 오늘 하나 어록 남기셨습니다. 예. 예, 이정재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거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만들었고, 뒤에 있는 꽃은 노란색 백합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점심 때마다 그 집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얘네들,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김제 살고 제가 부안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우리 집까지는 못 오고 이제 가서 그 집 가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있다가 1시간도 아니죠. 오고 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이 다육이를 쳐다보고 오면은 제가 오후를 견딜 수가 있었어요. 견디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님 저희 집 한번 오세요. 제가 다육 선물 드릴게요. 제가 예쁜 다육 선물 드릴게요. 지금이 정말 예쁜 때예요. 한번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예. 설 배사공님 그러시죠? 예. 그런 그 포인트가 있어요. 힐링 포인트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근해서는 내 다육을 쳐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겨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정말 김제에 사시는 분들이 또는 김제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특히 김제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 정말 힘들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우스를 지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우스를 지을 때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지었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좋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좋지만 저도 되게 좋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돈 들이고 해서 해놨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되면 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힐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눈말님하고 김노영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날이면 날마다 크로바를 뽑겠어요. 크로바를 뽑으면서도 힐링을 한다고요. 그 다육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꽃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엽을 따주고 이 밑에 있는 크로바를 뽑아줌으로써 얘네들이 개운하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힐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 다육이를 바라보면서 그걸 했던 것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다육 제가 몇 개나 하겠습니까? 제가 100일 챌린지 다 끝나도 20명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20명이 이 다육이에 키우는 맛에 또 해가지고 또 다른 분한테 전파하고 해서 제가 다육이 전도사예요. 일명. 그래서 비싸지는 않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때 다육장사들이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이제 막 인터넷 판매를 안 하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디 다니지를 못하니까 그 돈으로 다육이를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분들도 치유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육이 코로나 때 의외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제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되게 좋고, 또 이쁘다고 한 번씩 해주시면 제 마음이 또, 좋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가,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배운 지가 지금 김제 기술센터에서 작년 11월 8일에 배우는 날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1월 30날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며칠 있다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해서 지금 39번째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번 조금 넘게 했나 봐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18, 19 영월 가잖아요. 영월 저새마을 가기로 오늘 결정했어요. 영월 가고 제가 이제 춘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진안도 가고 이렇게 그냥 제가 저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한테도 바라지 않고 제가 저한테 상을 준다고 그랬죠. 내가 나한테 상을. 저는 그런 식으로 줘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 애썼으니까 상 한번 주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침에 밥을 좀 일찍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모처럼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을 깨지 마라 그랬어요. 밥 먹고 싶으면 그 시간에 먹어야 되겠으면 혼자 가서 드시라고. 나는 적어도 8시까지는 이불 속에 있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근을 안 해서 참 좋다는 거. 남들은 현직이 그립지 않냐고 하는데 일도 그립잖아요. 40년이나 했잖아요. 일도 그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눔하면서 배우면서 또 알려주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제의 노후를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영규 교수님한테 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제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친구로 오래도록 남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뭐 100일 끝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네요. 긴 시간 동안 제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제 갤러리 팜의 안티카오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